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도권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다음 주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며 해소되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CCTV 영상을 분석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CTV의 실시간 정보에 범죄 데이터를 접목해서 범죄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뒤 경고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한 이후 우리나라의 자립화 작업이 첫 성과를 거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학소재 기업 솔브레인이 최근 공장 증설을 마치고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에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기관, 공공기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또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운영시간이 단축되고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조정, 방진 덮개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며 해소되겠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미세먼지 항공 감시 현장을 살펴보고 지역별 배출원별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에 타고 태안화력, 대산산업단지, 당진화력 등 충남 서북부의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과 서해상공을 1시간가량 돌아봤습니다. 항공 감시를 마친 조 장관은 과학적 감시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는 이런 범죄 예방에도 인공지능이 이용될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분석해서 범죄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길을 건너는 여성을 뒤따라가는 남성. 골목길에 들어서자 갑자기 여성의 입을 막더니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미수에 그쳤지만 실제로 지난 2015년 서울에서 발생한 범죄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걸을 때는 이게 누가 따라오거나 아니면은 누가 갑자기 나타날까 봐 좀 걱정되고. 국내 연구팀이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범죄를 예방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CCTV 화면을 분석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우선 CCTV에 등장한 사람의 성별과 연령대를 파악합니다. 이어서 손에 둔기나 흉기를 들고 있는지, 긴박하게 쫓기는 상황인지 등을 분석해 경고하는 방식입니다. 즉각적으로 마이크로 소리를 낸다든지 가로등을 켠다든지 아니면 PTZ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린다든지 좀 더 심각하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을 한다든지. 연구팀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위치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파악하는 기술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보안을 강화해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수집되는 순간부터 마스킹을 해버린다는 거죠. 원영상이 아예 영상 자체가 마스킹돼서 저장이 되고 폐기되고 중간에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원영상을 복원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에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킨 뒤 늦어도 내년 초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수준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 뒤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7개 나라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특허 3위, 인공지능 시장 규모 5위, 논문 6위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18년 기준 인공지능 논문 건수는 37건으로 7개국 중 6위였으며 인공지능 대학과 대학원 수도 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정보화진흥원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와 기술 연구 결과가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립화 작업이 첫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학소재 기업 솔브레인이 공장 증설을 마치고 최고 수준의 고산도 불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주로 일본산 고순도 불산액을 사용해왔지만 지난 7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업부는 솔브레인이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불산액을 상당 부분 공급하게 돼 안전성이 확보됐다면서 이는 일본의 규제에 대응해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뤄낸 첫 자립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충남 공주에 있는 솔브레인 공장을 직접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올해 예산 2조 원을 투입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솔브레인의 고순도 불산 생산 능력 조기 확충은 그동안 민간이 함께 온 힘을 쏟아넣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올해도 흔들림 없는 산업 강국 실현을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대외 여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또 일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산 소형 원전인 스마트 건설을 전담할 한 사우디 합작사를 설립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사우디 왕립원자력 신재생에너지원은 스마트 건설과 수출을 전담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한국 기업과 사우디 기업이 참여하는 법인체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법인 설립은 사우디 측이 스마트 첫 호기 건설 사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수원의 스마트 사업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스마트 원전은 대형 원전의 10분의 1 수준인 소형 원전으로 한국은 지난 2015년 사우디와 스마트 원전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성자는 물질을 투과하는 특성 때문에 첨단 산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연구자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중성자를 분리하는 이른바 슈퍼거울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수 연구진만 보유하고 있는 편국 중성자 초거울입니다. 차세대 연구자석의 구조 분석과 자기 센서, 단백질 분석 등 첨단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첨단 부품입니다. 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성자, 마이너스 전하의 전자와는 달리 어떤 극도 띄지 않지만 자기장을 걸면 전자 밀도에 따라 회전 방향이 좌와 우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회전 방향을 가진 중성자끼리 모을 수 있는 슈퍼 거울을 우리 연구진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중성자 거울, 중성자 초거울에 사용되는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꿔가지고요, 중성자를 편국화시키는 그런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성자 초거울에 쓰던 니켈과 티타늄 대신 철과 실리콘을 5에서 10 나노미터 두께로 번갈아 1200층을 코팅해 편극 중성자를 뽑을 수 있는 초거울을 개발한 겁니다. 국산 거울은 니켈로 만든 중성자 거울보다 4배 이상 중성자 전달률이 뛰어납니다. 한 대에 수억 원이 넘는 고가 연구장치로 전 세계에서 스위스가 유일한 생산국입니다. 부르는 값인 편극 중성자 초거울의 국산화는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수출 전망도 아주 밝습니다. 극저온 상태에서 얘들의 그 분자나 원자들의 거동 같은 거를 저희가 측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메모리의 그 측정 쪽에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극 중성자 초거울을 우리 기술로 개발함에 따라 첨단 분야 연구는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종호입니다. 이 4대강 사업의 진실에 대해 최근 다시 등장한 국제기구나 외신들의 평가가 얼마나 정확한지 살펴봤습니다. 공책력 있는 평가라며 반복 인용되는 자료들을 확인해봤더니 과거의 보고서나 보도 일부를 아전 인수식으로 끌어다 붙여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외국의 환경학자들이나 외국의 건축학자들도 대한민국이 4대강이 완성됨으로 비로소 선진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을 예. 아는 분들은 예. 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외국에선 4대강을 좋게 본다. 최근 들어 처음 등장한 주장은 아닙니다.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전에도 4대강이 녹색 사업으로 평가받는다며 유엔 환경계획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0년 유엔 환경계획이 한국의 녹색 성장 전략 보고서에서 4대강 복원의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목적 자체가 녹색 성장에 동참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정책을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당시 근거 자료도 이명박 정부에서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계획에 대한 기대라서 예상치 못한 환경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생태계 기능 유지에 특히 주의하라는 권고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올린 보고서를 그대로 소개한 게 지나지 않는데 4대강 사업하는 것을 화천 보건사업이라고 이렇게 소개해놨고요. 나중에 그걸 확인을 하고는 최종 보고서에는 거의 부정적인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 평가도 아주 좋았잖아요. OECD 같은 데서도 보면은 뭐 일석오조 사업이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아주 높이 평가했고 말입니다. 4대강을 일석오조라 평가했다는 2012년 OECD 환경전망 2050. 다가올 물 부족을 경고하고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4대강 사업을 소개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석오조는 평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4대강 사업의 목적 5가지를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OECD는 당시에도 생태계 균형 파괴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했습니다.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홍수 발생이 줄고 수자원 확보는 됐지만 서식지에 영향을 미쳐 수생생물 개체수가 감소했다며 4대강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도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은 4대강이 잘 마무리됐다는 평가 보도가 아니라 4대강이 거의 완성됐다는 사실 보도였습니다. 여기서 웰은 잘이 아니라 저기 같은 감탄사입니다. 기사를 보게 하려는 대화식 제목이죠. 4대강 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 기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4대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끝난 지 6년, 객관적인 재평가가 진행되는 시점에 과거의 전망 보고서나 보도 일부를 왜곡 인용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큽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중국과 홍콩의 보건당국이 최근 중국 중부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스 재발의 우려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집단 발병지로 지목된 우한시의 한 시장은 무기한 폐쇄됐고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사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지구촌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의 악몽이 중국과 홍콩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후베이성 성도인 우한시의 수산시장이 전격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스 불안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이 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 27명이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시장 상인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중태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 당국이 입경 검역을 강화하고 모든 병원에 대해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면서 세계보건기구와 중국 당국이 우한시 폐렴의 발병 원인을 긴급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 황금왕은 특히 폐렴이 집단 발병한 문제의 시장에서는 토끼와 뱀 등 각종 야생동물도 도살해 팔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순수한 수산시장에서는 폐렴 병원체가 극히 적으며 사스의 병원체처럼 폐렴을 일으키는 것은 야생동물 안에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웨이보를 비롯한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우한에 사스가 퍼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중국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2년 말 홍콩과 접한 중국 광둥성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사스는 곧바로 홍콩으로 확산해 2,000명가량이 홍콩인이 감염돼 약 300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5,300여 명이 감염돼 약 350명이 숨졌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은 현지 시각 2일 담배향이나 박하향을 제외한 카트리지 기반 전자담배는 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면서 30일 이내에 제조 판매를 멈추지 않는 기업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니코틴 액상이 미리 채워져 있는 카트리지 형태의 가향 전자담배 가운데 담배향이나 박하향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과일향이나 캔디향, 민트향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 전역에서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현재까지 55명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소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제수용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설 성소식품 판매 업체, 그리고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모두 3,500여 곳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이와 함께 제수용, 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 통관 단계에서도 정밀 검사도 강화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겨울철 과수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1, 2월 사이에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 작업도구와 작업복 소독을 철저히 하고 과수의 가지나 줄기에 검게 형성된 궤양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또 과수재배 농민은 교육에 적극 참여해 과수 화상병 증상과 예방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에 더 맛있어서 제철이 돼버린 딸기는 국산 품종이 95% 이상이 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크고 단단한 국산 딸기가 나오면서 택배로 배달할 수 있고 수출도 가능해져서 고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빨갛게 익어가는 딸기가 먹음직스럽습니다. 큼직하고 싱싱한 이 딸기는 모두 국산 품종입니다. 이 농장이 이런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하는 데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미생물인 클로렐라 배양액을 딸기에 뿌려주는 친환경 농법. 딸기가 달걀보다 클 정도로 성장을 촉진하고 흰가루병이나 곰팡이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딸기보다 쉽게 물러지지 않고 유통기간이 2배 이상 길어져 인터넷이나 전화 주문을 통한 택배도 가능합니다. 덩달아 소득이 2배나 늘었습니다. 딸기도 커지고 맛도 좋고 그리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택배를 보내도 소비자분들한테 아주 양호한 딸기가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최근 농가에 보급하는 국산 딸기 가운데 설향과 아리향 등은 열매가 크고 맛이 좋아 국내는 물론 수출용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비타벨이나 미소향 등은 색이 더 붉고 향이 좋아 과자나 케이크 등 가공식품용으로 적합합니다. 우수한 국산 품종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통해 딸기 수출 촉진과 내수 확대 등으로 딸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산 딸기의 품질 개선과 다양한 특성이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K 김학무입니다. 네, 건조한 겨울철에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정전기입니다. 머리도 부스스해지고 옷을 입을 때 따끔따끔하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정전기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오후 궁금한 S에서는 정전기를 포함한 겨울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